통합기능학이란 기존의 통합의학, 즉 보완대처요법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은 독자분들이. 지금 무슨 뜻이냐면 자연주의 철학, 즉 자연의학의 어떤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좋은 개념들을 갖다가 현대의학, 즉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증명하려는 게 통합기능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연주의 철학은 이념은 굉장히 멋지죠. 자연치유, 전인적인 치료, 그냥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나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현대의학에서 과학적 기반으로 하는 지식이 대입이 되니까 그 이상이 실현이 가능해진 겁니다. 즉 현대의학에서는 증상에 맞춰서 환자들한테 처방을 했다면 통합기능학은 원인을 찾아서 그 환자의 증상과 또 어떤 검사 기준을 가지고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적절한 처방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성기 질환을 기존 의학에서 잘했다면 통합기능학은 만성질환 또 난치질환에 대해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특히나 진정한 예방학이 뭐냐, 이게 바로 통합기능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완대체요법 같은 통합학 1.0과 통합학 2.0, 즉 과학적 기반을 둔 그런 의학을 국민들한테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의료인들이 좀 디베이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베이트, 즉 어떤 실제 의료와 또 오인하는 부분을 갖다가 개선시키고자 청담 포럼을 발족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로만 듣기 좋은 의학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의학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요드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을 갖다가 과대 포장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주제로 요다인 디베이트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드라는 것은 한국 같은 반도에서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미역, 다시마, 김, 어떤 해조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산물도 많고. 근데 대부분 그런 문화에다가 아주 과다 용량의 요드를 처방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의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 정말 요드가 부족한가, 그 요드를 검사하는 그런 기준조차도 정확한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작년에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 또 치매, 골다공증, 이런 만성 질환하고 연관해 있는 호모시스테인 대사에 대해서 알려진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막연하니 단순히 처방할 게 아니라 환자 해결이 안 되면 좀 깊이 들어가서 유전자하고 같이 좀 어울려서 좀 보자, 그런 취지로서 호모시스테인 또 디베이트에서 했었고요. 또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암 진단에서 암의 진단과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후에 직접적으로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혈액 내에서 돌아다니는 암세포를 찾아서 임상에서 쓸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조직 생검이 아니고 리퀴드 바이옵시라는 거, 즉 바늘을 넣지 않고도, 피를 흘리지 않고도 암세포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소개를 했었고요. 작년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어떤 인터넷이랄지 이런 매스컴에 많은 지식들이 범람하고 있는데, 그걸 좀 잡고자 건강한 서플리멘트와 문제되는 서플리멘트의 구분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청담 포럼은 마찬가지로 기존의 어떤 의학 지식을 소개하고 그런 것보다는 첨단 의학 지식을 소개할 것이고, 또 시중에서 쉽게 의료계에서
그 디베이트 결정된 걸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떤 환자한테는 이게 맞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25일 날 첫 번째 5차죠. 5차 청담 포럼을 시작하는데 그때는 주로 뭐냐면 여성들한테 많이 하고 있는 에스트로겐 그 보충요법 있지 않습니까? 에스트로겐 보충요법에 대해서 디베이트가 굉장히 많죠. 한 20년 전에는 에스트로겐 보충요법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했다가 한 10년 전에는 또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최근에 다시 또 그 에스트로겐 보충요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블록버스터 메디슨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환자나 개인 각각으로 봤었을 때는 에스트로겐 보충요법이 어떤 경우에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필요 없는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3월 25일 날 에스트로겐 디베이트에 대해서 한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현대 의학의 문제점은 잘 아시다시피 많죠. 증상에 맞춰서 한다. 실제 환자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정치, 경제, 사회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는 그 현대 의학이 실제적으로 21세기 들어와서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주류학을 하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통합학을 하는 선생님들,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은 우리가 말하는 MD, 그다음에 DO, 또 ND, 뭐 자연치료사죠, DC, 또 카이로프랙터들, 그 외에 이제 그 침구사, 영양사들조차도 이제는 그 정밀의학으로 뜻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의사, 한의사 구분하지 말고 뭔가 좀 의료 일원화 쪽에 힘을 좀 보태고자 합니다. 현대의학이 실제적으로 보면 21세기 의학을 제대로 한다면 문제가 적은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20세기 말 의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현대의학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통합학회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갈 것입니다. 가능하면 디베이트, 뭔가 시중에 결론이 안 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유전체 의학, 이 정밀의학의 뿌리는 유전체학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생님들이 유전체학을 모른다면 환자 보시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는 유전체 회사가 소비자들한테 일반 국민한테 직접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그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CT나 MRI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판독해 주라고 부탁하는 것 같이 아마 유전체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직접 판독을 부탁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저라도 좀 준비를 차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